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오늘은 황금손이 출산 절벽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취지로 용기를 내어 이렇게 감히 상소문을 올리게 됨을 용서하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10년, 아니 5년 앞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염치를 무릅쓰고 글을 올립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는 2천만 명이었고 그해 신생아 숫자는 63만 3,976명으로서 합계 출산율은 5.05였습니다. 전쟁이 휴전으로 접어든 후인 1955년부터 우리나라에 베이비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1960년까지의 6년 동안을 제1차 베이비 붐 세대로 불렀고 당시의 합계 출산율은 6을 넘었습니다. 한 부부가 평균적으로 6자녀 이상을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의 정점이었던 1959년도에 100만 명을 필두로 1960년도에는 108만 명을 넘기는 등 1974년까지의 제2차 베이비붐 세대 동안 평균 신생아의 숫자가 100만 명 안팎으로서 당시 정부의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의 와중에서도 합계 출산율이 4 내지 5를 넘나들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국군이 가장 융성해 나가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1982년도에 프로야구가 출범하고 이듬해에는 프로축구까지 시작되면서 급기야 1984년부터는 합계 출산율이 1.74로 내려가게 되었고 신생아의 숫자 또한 6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도에 노태우 정권이 출범한 후 합계 출산율과 신생아의 숫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기적이 창출되기도 했습니다. IMF 사태가 터진 직후인 1998년도에 취임한 김대중 정권에 이르러서는 합계 출산율이 1점대 초반으로 고착되면서 신생아의 숫자도 40만 명대로 접어듭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후 잠시 합계 출산율과 신생아의 숫자가 반전되기도 하였으나 큰 흐름을 역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합계 출산율과 신생아의 숫자는 1점대 초반과 40만 명대에서 횡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후부터 합계 출산율과 신생아의 숫자가 곤두박질을 칩니다. 2017년 합계 출산율 1.05에 신생아의 숫자는 35만 7천 명이었고 2018년에는 합계 출산율 0.98에 신생아는 32만 6천 명으로 추락합니다. 2019년에는 0.92의 합계 출산율에 신생아는 30만 2천 명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르러서는 합계 출산율이 0.84에 신생아는 27만 2천 명으로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대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습니다. 2021년에 이르러서는 0.81의 합계 출산율에 신생아는 26만 명이었습니다. 마지막 해인 2022년도에는 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합계 출산율 0.7선에 신생아의 숫자는 24만 명으로서 국가의 존립조차 위태로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국가의 위기가 닥쳤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재임 중 인구 절벽에 대해 강 건너 불 보듯 했다는 사실입니다. 40만 명대를 유지하던 신생아의 숫자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정책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이대로 방치하시렵니까? 금년도에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총 147개 교에 이른답니다. 금년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37만 9,373명으로서 2학년 학생 수 42만 1,663명에 비해 4만 2,293명이 적습니다. 신입생이 단 한 명뿐인 초등학교도 140곳으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현상이 주로 농어촌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대도시도 인구 절벽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하여 의사 선생님들도 소아과나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과 해당 진료과로 개원하는 것을 기피하면서 의료대란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교가 진행되고 마을이, 면이, 군이나 작은 도시들이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 문을 닫을 곳은 어디겠습니까? 농촌이건 도시건 구별 없이 노동력은 턱없이 부족해져서 세계 각국에서 인력을 수입해다 쓰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사방이 적국인데 나라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청년들께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3억 원씩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그 돈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정부가 1순위로 건저당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 자금에 대한 이자는 없으며 대출기간은 10년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무이자로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청년들이 우선 집 문제는 해결되기에 결혼을 서두를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을 것인가, 한 명을 낳을 때마다 1억씩을 차감해 주어야 합니다. 셋을 낳으면 3억을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를 쓰고 아기를 낳으려 할 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낳을 때마다 1억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 두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의 합산한 평균 나이가 만 30세 안에 셋을 낳으면 기존 지원금 3억의 탕감 외에 보너스로 또 3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배달민족의 청년들이 조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농어촌이나 산간 오지 지역에서 결혼해서 출산하는 청년들에게는 신생아 1명당 1억 5천만 원씩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농어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장 금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에 제3의 베이비붐이 일어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신생아들이 태어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강한 나라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하신다면 역사에 길이 빛나는 지도자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신축하고 정축해야 할 것이며 대학들은 신입생들로 넘쳐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분위의 재고가 넘쳐나던 시절은 옛 이야기가 되었고 아가방 같은 신생아, 어린이 옷이나 용품점들이 호황을 이룰 날을 손꼽습니다. 수요가 창출되면 건설 경기도 활기를 띨 터입니다. 우리 배달민족이 제3의 베이비붐을 이룸으로써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임을 알려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내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만만세입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